어? 저 이거 모의고사 처음 해봤던 거 아니에요? 이거 처음 해봤던 모의고사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몰랐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쭉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게 될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몰랐는데 이제 이때 시험을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제가 그 학기 공부랑 병행하면서 대학교 4학년 때 한번 이제 시험 삼아 봤었는데 그때 떨어지고 졸업 유예하고 요번에 딱 1년 공부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대학교 졸업합니다. 1차 점수가 83점이 나왔었고 2차 점수가 수업 시연이 28.9인가? 그리고 나눔이 28점 하고 소수점 몇 점이었는지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39.47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 대학교 학기 병행하면서 시험 준비를 처음 이제 조금 하고 시험을 봤는데 근데 떨어질 때 점수가 좀 굉장히 낮은 점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막 수소문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보고 막 제가 막 뭔가 결정할 때 되게 많이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합격 수기 같은 거 또 읽어보고 블로그도 읽어보고 막 하면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교수님 강의가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1, 2월부터 이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1, 2월부터 정말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 교수님께서 막 그 워크북이랑 교재 주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거 다 푼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근데 저 그때 베이직이랑 그 워크북이랑 해가지고 다 풀었었거든요. 그리고 워크북도 최소 3회도씩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1, 2, 3월 막 열심히 하다가 이게 그래서 점수가 나올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나올까? 하고 4월에 이제 전국 모고 하신다고 하셔서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서 와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끝까지 이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용기를 받고 계속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부터 계속 그것만 주 교재로 교수님께서 주시는 것만 주 교재로 공부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이 잡히고 이렇게 하면은 붙겠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원어민처럼 잘한다고 꼭 붙는 시험은 또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원래도 일반 영어나 일반 회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학기 병행하면서 시험을 쳤을 때 너무 점수가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 영어 실력이 좋다고 막 원어민처럼 유창하다고 꼭 잘 보는 시험 같지는 않았고 이 임용 시험에 뭔가 맞게 대비를 충분히 해야 또 잘 볼 수 있는 시험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복잡하다고 말씀드린 게 꼭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붙고 뭔가 열심히 안 한다고 무조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두고 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고요. 뭔가 최선은 다했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 생각에는
제가 한 번만에 붙을 수 있었던 어떤 가장 큰 요인은 이 시험에 대한 불안도가 좀 낮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좀 시험에 대한 불안도가 낮았는데 그건 제가 원래 시험 불안이 낮은 사람이어서는 아니었고 그냥 이 시험 자체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임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래 돼야 돼. 아니면은 이거 안 되면 나는 앞으로의 삶이 없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론 너무 간절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고도 생각을 해요. 네. 우선은 저한테 있어서 그 교사라는 직업을 너무 갖고 싶었고 그렇기는 했지만 제가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고 또 학교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고마움과 고마움이 오가는 그런 관계들을 그런 삶을 원했던 거지 막 교사가 빨리 되고 싶다 뭔가 교사라는 직책을 빨리 얻고 싶다 막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교사의 삶을 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막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덜 조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그 영어학이었어요. 영어학의 그 베이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었는데 그거는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문들 같은 경우에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전문 비문 나눠가지고 공부하고 원서들도 촘촘하게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을 했었죠. 영어학을. 사실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계속 푸트 문제가 나와서 뭔가 비슷한 유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를 받아보니까 네임 게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죠. 근데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도 그걸 시간 안에 읽고 풀어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연하게 사고를 하고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고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내려면 처음에 공부할 때도 이제 큰 틀에 대한 큰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문제들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촘촘하게 공부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항상 베이스는 가장 큰 개념들이었어요. 가장 큰 개념들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기출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또 응용 문제들을 풀고 그랬던 거지 막 응용 문제의 한 부분에 너무 매몰돼서 보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일반 기입을 요번에 많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영어는 약간 특히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면 다 같이 들려요. 그리고 뭔가 한 과목만 잘을 해서 되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반 영어만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제가 일반 영어를 공부할 때는 지켰던 거는 그냥 하루에 5지문씩은 최소 5지문씩은 매일매일 풀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풀었는데 틀렸던 거 그 답을
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자.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 중에 어떤 게 답이 affect가 아니라 influence였나? 뭐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처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끝내 제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컸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단어까지도.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계속 생각하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5문제씩 푸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을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문학 공부하다 보면은 배경 지식이라던가 뭔가 작가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이렇게 폭넓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불안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많은 자료를 찾고 하고 싶어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임용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런 폭넓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텍스트를 읽고 어느 정도의 비유적인 표현이나 해석하는 거, 그 정도만 요구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정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다뤄주시는 딱 그 정도만 공부하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작품을 몇 개 못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워크북을 처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고민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었고, 그리고 3번째 풀 때는 그 교재에 문제는 다른데 이제 같은 제시문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쭉 한번 풀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모르는 문제는 더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더 자주 봤어요. 계속 고민했어요.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저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았고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저도 듣기는 들었어요. 막 문제 직접 만들어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다른 지문들 가져와서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제가 가장 크게 슬럼프가 왔던 때가 그 11월 초반에 제가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오른쪽 뒷머리랑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느껴보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목 디스크가 걸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른쪽 갈비뼈 쪽에 수포가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 의심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때 그 슬럼프가 왔던 이유가 이제 시험이 이제 3주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여태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함?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원망? 이런 것 때문에 슬럼프가 크게 왔었어요. 그래서 그 슬럼프를 해결한 방법은 이제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감정은 그냥 너무 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내 머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한 열흘 정도 낮잠을 계속 잤어요. 보통 11월 초에 그 공부하는 임용고시 수험생들은 낮잠을 자지 않잖아요.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아침 공부하고 점심 먹고 잠깐이라도 낮잠을 자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열흘 정도를 했어요. 그게 최대한 몸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공부해야 할 건 해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특이하게 했던 게 있어요. 수험 생활 중에. 그게 뭐냐면 제가 9월 달까지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오전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때 운동을 했어요. 제 집에서부터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큰
스포츠 센터가 있었는데 이제 30분 들여서 가서 2시간 헬스를 하고 30분 들여서 집에 와서 점심까지 먹고 2시에 앉았어요. 항상 화요일 목요일은 9월까지 그랬어요. 대신에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공부를 한 거죠. 화요일 목요일날 그렇게 체력 유지를 하고 1시간은 스트레칭실 들어가가지고 유튜브로 홈트 같은 거 그거 그대로 따라했고요. 1시간 내내. 그리고 1시간 나와서는 거기 막 런닝머신이랑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운동했었어요. 매주 했어요. PT는 너무 비싸서. 저는 머리에 생각이 굉장히 많은 그 타입이에요. 잡생각도 굉장히 많아서 일반 영어를 읽다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생각나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스타일도 약간 그런데 읽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잠깐 멈춰가지고 생각하고 이어서 읽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근데 임용고시는 그냥 독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멈춰가지고 생각을 하고 사색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생각을 없앴어야 했고 잡생각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찾아보다가 주변에서 다들 운동을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 정돈하는데 불필요한 생각을 없애는데 운동이 최고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느껴졌는데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잡생각도 확실히 줄어든다. 그리고 일요일까지 쉬는 시간 없이 쭉 공부를 하는데도 운동을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니까 이게 안 지친다 해서 계속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뭐 1차는 그냥 그렇게 장시간 앉아서 시험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던 거고 근데 그거는 약간 예상했던 거여서 좀 괜찮았는데 2차 때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예상을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그 구상실에 각 대기실별로 한 명씩 들어와가지고 구상을 하는데 책상이 생각보다 더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리고 책상마다 종이로 이제 그 다리 부분을 다 전체를 가려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그 발로 이제 아마 그분도 긴장하셨던 모양이에요. 발로 계속 종이를 치신 거죠. 근데 그게 구상 시간 15분 내내 들렸던 거예요. 아, 어떡하지? 야, 긴장돼가지고 이거 읽히는 것도 이렇게 전보다 잘 안 읽히는데 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때 좀 불안했었고요. 네. 제가 저번에 연수원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큰 종이에다가 이제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이라고 마련해 주신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게 되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1차 붙고서도 그 생각이 들었고 2차 붙고서도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막 나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당연하고 저도 이제 이게 다 끝나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그걸 모으고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공부하는 중간중간에는 항상 불안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되게 체계 없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되네 하는 모먼트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이거 한 번도 안 밀렸어요. 왜냐면 저는 직강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집이 경기도 이렇게 좀 멀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인강 들을 때 내가 마치 직강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었어요. 저는 인강도 되게 전달력이 좋으셔가지고 되게 몰입해서 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공부 관련된 조언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공부밖에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인강 듣는 게 재밌었어요. 공부 빼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교수님은 저한테 정말 최고의 페이스메이커셨어요. 올해 이렇게 공부하는 내내. 원래 뭔가 좋은 선수 옆에 최고의 페이스메이커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조언들, 그리고 내용학적으로 제공해주시는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끝까지 잘 완주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